윤석열 씨 체포영장 신청된 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빠르죠, 근데 속도는? 속도도 빠르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국민들이 속이 터져요. 네. 그 내란 우두머리가 계속해서 그 버젓이 활보고 다닌다는 자체, 예. 재판은 임하는 태도. 예. 정말 국민들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 벌써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좀 체포영장 예. 발부를 한 건 맞고, 사실 보면은 경찰에서 2번 예. 소환 제소했고요. 특검에서도 2번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나오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예.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뭐 발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예. 게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거듭 출석에 불응하고 예. 앞으로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예. 수순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온다는 거를.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예. 저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럴까? 아니면은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의도 없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뻗대고 버티고 예. 이러는 걸까? 근데 정말 그냥 뻗대고 버틴다면은 참 저는 답답한 일이네요. 좀 됐는데요.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냥 아니 그렇긴 한데 큰 틀에서는. 예.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인데 예. 본인이 뭐 경험해보고 본인도 사람 많이 잡아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일지언정 지금 예.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저러면은 뭐 오히려 더 수사의 예. 강도만 높아진다는 걸 모르나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말씀 예. 글쎄요, 뭐 하여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예.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렇게 그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박 의원 얘기하신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거부감을 주는 행동, 뭐 나는 출석 안 하겠다라는 발언들, 그 저는 글쎄 좀 자포자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뭐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기왕 어차피 현실을 뭐 부정하는 거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그냥 그런 의식 부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심리적으로 좀 한마디만 덧붙이면 대부분 지금 윤석열이 보이는 태도는 허세예요, 허세. 본인이 특검도 해봤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만 볼썽사나운 꼴을 안 당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과 태도를 보이는 건 좋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는 겁을 많이 먹은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표정을 보면 겁먹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뭐 일부러 이제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는 것들이 허세가 셀수록 안은요 지금 그렇습니까? 덜덜덜 할 겁니다. 내란 특검이 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실은 그동안 경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게 조은석 특검의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기현 대표님? 자, 이제 윤석열 그대로 둘 수 없다. 특검에서 제일 먼저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했지 않습니까? 다음 순서가 뭡니까? 저는 체포영장 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이제 조사받는 순간 재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윤석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슴 속에 대못을 받고 매일매일 그 활보를 하고 다녔습니까? 또 언행도 잠깐 비켜줘요. 저 응원하는 팬들 보게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화병을 나게 만들었고 정작 김건희는 또 우울증 걸렸다고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 감성에 이제 불을 질렀고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지기현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의 합작으로 나오긴 했지만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사필 규정 뒤집어서 만시지탄입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빨리 체포 구속하라.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더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체포영장 부당하다.
니네들이 만약에 정당 절차를 따른다면 내가 소환에 응하겠지만 정당 절차에 따르지도 않고 나한테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어야죠. 정당 절차가 뭐냐고. 본인이 공무집행방해뿐만이 아니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할 때 어떤 정당 절차를 받을까요? 권한을 가진 사람, 이것도 법원에 가서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합니까?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라고요. 체포영장 청구가 말이 안 된다면 자, 특검에다가 정당 절차를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거 방어하라.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죠. 무슨 정당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는 비아폰 삭제 지시 관련 또 경업법상 직권남용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뭐 워낙 많은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해시가 됐겠죠. 네. 아마 윤석열 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엄청나게 쫄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죠. 조은석 검사 서로 이제 칼잡이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서로 이제 권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치고 하는 것들을 알고 굉장히 쫄아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 국민적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옹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러면 모르지만 법원 출석할 때 보셨잖아요. 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제 파렴치한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더 줄어들겠죠. 아마 네. 많이 쫄아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팀에 박지영 특검보가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여러 피해자 중에 한 명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응하고 모두 조사받는데 절대 응하지 않더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멘트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아니 왜냐면 저기 내란 특검 우리 자막에 예. 법부라기 피의자 법부라기. 윤석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좀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맞습니다.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부락인데 이제 이것은 네. 원래 정통성 있는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뭐 얼마 전까지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편의적으로 저 단어를 써서 지금 특검은 뭔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걸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이제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건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응하고 구속되는 시간을 좀 더 벌어갈 것이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로 체포되어서 가서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당한 절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정당한 절차가 뭔지 지금 밝혀야 하는데 그거 안 나왔습니다. 네. 혹시 노희 변호사는 생각해보면 어떤 게 정당한 절차인지 뭐 우리가 지금 추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사실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씨 측이나 김영현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특검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았고 준비기간에 불과한데 왜 나를 자꾸 부르느냐. 니네들이 지금 영장 청구하는 거 전부 다 틀렸다 이런 주장인데요.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그 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고 그 특검이 특검보를 지명했고 그래서 그 특검보들이 수사진을 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이 이게 진용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부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진용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의 오만함이 법정에서도 막 드러나죠. 당신 특검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제 확실히 뭐 임명된 거 특검이 특검 뭔지 확인해 보자 하는 식의 그런 오만한 언행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김용현 씨 측에 계속 있었고 이들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민주당 의원들의 해안이 이제 빛을 발한 거죠. 특검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라는데 그 준비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런 집행행위를 할 수 있게 달아놓은 그 조항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체포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버틴다. 여기까지 왔으면 2판 4판이죠.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그를 통한 어떤 동정심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자들 어떤 응집 결집 뭐 이런 것들로.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서초동 아크리비스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문도 잠궈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문 따고 들어가서 강제로 끌어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 뭐 거기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일단 왜냐하면 기존에야 이제 김성훈 씨도 있었고 총은 이런 때 그 문의로 있는 게 아니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강력히 막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게 2월 18일인데요.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2번 정도 윤석열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번에 걸쳐서 불응을 했고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19일 그 다음 날 또 3번째를 불렀는데 이때 역시 출석에 불응했고요. 나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씨는 정당 절차를 따른다면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그 정당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저건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게 바로 특검의 주장인 것이고요. 23일 사건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시간이 지금 별로 없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제 뭐 강제로 일단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앉혀서 조사 받을 때 아마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요. 묵비권 행사가 이제 증거 인멸이 되든 아니면 지금 이제 혐의 제공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서 이미 취합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구속을 시키면 그것으로 이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거는 또 누가 판단하는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정해져야죠. 이제 그 영장을 판단하는 그 재판부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지난번처럼 그러면 이제 네. 전자 배당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래야 한번 되겠죠? 해본다. 그렇게 갈 건지 이제 직위원적으로 갈 수도 있고 24부로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있는데도 34부. 34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디에 한 군데 맡겨서 이제 가는데 빨리 그 시간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네. 좀 미루지 마라.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조사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니까 윤석열 재구속보다 지금 급한 일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법부라기 법원 귀환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특검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이게 아마 그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 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을 교사해가지고 이 공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사 인력은 그런데 확보가 된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수처에서 특검에 이제 체포할 사람. 네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갈 때도 되게 많이 이제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물어봤대요, 경찰이. 그 기자들이 체포영장 집행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 이랬더니 당연히 확보돼 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즉각 집행하냐 이랬더니 오늘 중으로는 아마 발부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나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내란 특검에만 경찰 인력이 31명이 이제 파견을 보냈고 그 네. 이호영 차장이 이제 브리핑도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네. 그럼 어쨌든 영장에 필요한 준비 같은 건 다 지금 준비돼 있답니다. 윤석열 씨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조사실 같은 것도 좀 마련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한 5, 60명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다시 앞장서서 막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아마 그렇게 지시해도 그들이 따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많이 그래도 상황이 신복들을 바뀌어 많이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공성전까지는 아니지만 저항 전선을 펴고 끝까지 안 간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아마 제목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인근 이웃들을 일종의 이제 볼모처럼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들도 모아놓고 뭐 대통령 윤석열 외치는 좀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버틴다. 이제 이 정도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간덩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간통이? 아니 그 간대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자기가 저항할 만한 결기는 있는 사람이 이제 요즘 보면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 멘탈 결기가 아니라 자체도 이제 자기 욕심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어떤 그 방어벽을 쌓아줄 수 있는 심리적 방어벽을 쌓아줄 수 있었던 국민의힘 요즘 뉴스 보시면 연락도 안 한다.
가지도 않는다 혼자 나오잖아요.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외롭다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 할 수가 없죠. 그 찐윤들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고 지금 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장 큰 바람막이 병풍이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전광훈 씨라든지 또는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처럼 하느냐. 지금 전광훈 씨가 이걸 가서 막을 필연적인 사유. 지금 본인도 다시 특검하다 보면 어떤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와야 돼 있다. 자기 욕심은 그런 걸 희망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안 따라줄 거다. 국민들은 심판하고 단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돈벌이를 해왔던 극우 극단 세력들은 윤석열을 오히려 더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예. 이제 윤석열 그때 정말로 얼마나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런 상황들이 후회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외톨이 되고 아무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코판기 끼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갔던 윤모, 나모,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지켜준다면서요. 컨저라는 놈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그놈 지금 뭐 하냐고요.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편들로 가야 되는데 그들 다 도망가고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나죠. 자업자득이죠. 예. 네, 내란 특검팀이 조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했는데 체포 기한이 만료가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박지영 특검보는 특별히 별도로 얘기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과 종료 직전에 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 여부는 아마도 내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즉 늦어도 오늘 27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속이 되는 건데 이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죠? 엄청나게 불안하고 엄청나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한번 나왔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대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이제 들어갔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일종의 이제 뭐 저희가 내부를 보진 않았어도 이제 계속 나왔던 말이 황제 이제 수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옆에서 경호원들이 다 붙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했으니까 뭐 휴대폰 쓰자 그러면 쓸 수 있었겠죠. 경호원 거 빌려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감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심리적 압박. 쪼는 강도가 훨씬 세겠죠.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송영길 수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송영길 예. TV를. 근데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영길 너무 웃긴다. 송영길 TV 라이브 잠깐 봤는데 구치소 안에서 지내던 방이 3층 맨 위층이라 열이 그대로 들어오는 방이어서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지내기 힘든 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여름 되기 전에 본인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고 나오면서 교도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석열이 들어오게 되면 꼭 그 방에 넣어달라. 그 송영길 대표 직접 통화하니까 윤석열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대요. 윤석열 저 탈옥시키고 난 뒤에는 정말로 모밀감을 느껴서 정말로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제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올 건데 저는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의 질문이 지금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안 당해봐서 모를 텐데 그러면 저보고 구속이 하면 되거나 재구속까지 됐다는 전제로 질문을 한다는 거지 질문으로서는 좀 성립하지 않는데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왔다가 네.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윤석열 아마 이제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것이다. 네. 두고 네. 보십시오.